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취업을 한 이후로 조금 분야를 로우 레벨 비전에서 이제 좀 비디오 언더스탠딩 쪽으로 분야를 좀 살짝 틀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좀 제가 요즘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럼 어떤 논문을 좀 가지고 와서 소개를 드릴지 고민을 하다가 이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비디오 글루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비디오 글루가 이제 뭐 제목은 Video General Understanding Evaluation of Foundation Models라고 하고 있는 논문이고 글루라는 논문을 다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그 랭귀지 모델링 NLP 쪽 하시는 분들은 이 글루라고 하는 모델 그 글루라고 하고 있는 논문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논문은 이제 랭귀지 태스크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엑스퍼트 태스크들을 여러 개를 정의를 해놓고 그 태스크랑 데이터셋들을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특정한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들 요즘 되게 뭐 LLM을 비롯해가지고 되게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되게 많죠. 걔네들한테 이제 이 각각의 다양한 태스크와 데이터셋을 시켜보고 이벨루에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셋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벤치마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비디오에서 이거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비디오에서 이제 비디오 글루는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비디오에 대해서 다양한 익스퍼트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고 그 태스크들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자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사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따로 없어요. 그냥 이벨루에이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고, 근데 그 방법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꽤나 조금 뭐 컨트리뷰션이 좀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마지막에 한번 이 논문의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본 게 있는데 그거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뭐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더 드려보면은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아카이브에는 7월 6일 날 공개가 됐고 이제 보니까 ICLR 오픈 리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맷은 뉴립스인데 일단은 ICLR에 뭐 이제 일단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 점수도 볼 수 있어요. 점수도 지금 볼 수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653 이렇게 4개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그래서 이제 비디오 글루가 결국에는 하고 싶어 하는 게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이벨류에이션 하고 싶고 그 모델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이 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 크게 보면은 사실 익스퍼트 모델이라는 개념이랑 이제 좀 대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은 이미지에도 있었고 랭귀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트레인을 거쳐서 프리트레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보통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는 것 같아요. 셀프 슈퍼바이드로 하든지 컨트라스티브로 하든지 그래서 뭐 랭귀지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이 아니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가 많고 이제 컨트라스티브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오늘 소개드릴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텍스트랑 랭귀지랑 이제 얼라인을 맞추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프리트레인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요 모델을 어떤 제너럴리스트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이 된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데려다가 이제 쓰고 싶은 건데 이때 이제 뭐 파인튠 같은 걸 거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파인튠을 아예 안 거쳤다. 그럼 이제 제로샷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파인튠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적게 봤다. 그럼 퓨샷이 될 수 있고 그 파인튠을 이제 얼마나 했느냐도 다르겠죠. 이 모델을 전체를 다 파라미터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놓고 파인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뒤에 이 태스크만을 위한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얘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 클래스가 뭐 400 클래스다 그러면은 이 400 클래스의 라벨이 존재에 대해서 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딱 달아놓고 고기만 딱 학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열심히 대규모 데이터셋에 프리트레인을 해둔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 다양한 태스크에 활용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의 예를 들어보면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 뭐 유명한 거 많죠. 클립이 일단 대표적인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클립 같은 경우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제 랭귀지랑 얼라인을 맞춘 상태로 다양한 테스트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죠. 그 다이노 V2라는 논문이 이제 다이노라는 네, 논문이 작년에 나왔고 V2가 아마 이제 메타에서 올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노 V2도 이제 이미지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즌 피처 벡터를 얻은 상태로 이제 그러면은 이 앞에 이제 모델은 프리즈가 되는 거죠. 프리즈가 돼서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은 어떤 프로즌 형태의 이제 피처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피처 벡터 뒤에다가 어떤 태스크를 위한 이제 헤드를 달아서 여러 가지 이제 태스크에 뭐가 있을까요?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비디오로 확장이 되면은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는 건데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에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요 세 개가 다 같은 기관에서 나왔어요. 지금 뭐 오늘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중국의 그 상하이랩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온 이제 논문들이고 대부분 이제 보면은 뭐 비디오 MA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 그 카이밍허가 참여했던 논문인 이미지 MA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특정 부분들을 마스킹을 하는 거죠. 굉장히 뭐 특정 부분들을 이렇게 마스크를 해가지고 벌트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패치를 마스킹을 해서 이 모델한테 이 부분을 이제 복원을 하게끔 시키는 거죠. 복원을 하게끔 시킨 다음에 그 복원을 하기 위해 생성된 이 피처를 활용을 하면은 되게 좋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걸 비디오에 그냥 그대로 적용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카이밍허 랩시 그 카이밍허가 실제로 이제 이미지 MA를 만들고 그 이후에 함께 참여한 이제 MA를 비디오에 적용한 논문이 따로 있고 비디오 MA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논문이 이제 좀 두 개가 동시에 좀 나온 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비디오 MA 기법이 있고 그리고 뭐 인턴 비디오, 언마스크드 티처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비디오를 프리 트레인을 시켜놓고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학습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그 태스크들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태스크에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뭐 뒤에 태스크 헤드를 달고 엔드 투 엔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습했을 땐 성능이 좋았는데 얘를 프리즈 시켜놓고 얘만 가지고 이제 얘만 업데이트를 했더니 성능이 다른 애들에 비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럼 얘는 좀 문제가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파인 튜닝의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립하고자 한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비디오 글루에서 일단 그 이벨루에이션을 위한 논문이니까 얘네가 직접 제안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없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일단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6개 모델들이 경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위에 3개는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고요. 이 뒤에 3개는 방금 소개드린 거랑 VATT는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 이유가 이제 그런 가설들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이미지 모델을 그냥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적용하면 끝 아니냐라고 하는 가설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얘네 같은 경우는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비디오의 클립에 있는 전체 프레임들을 다 받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레임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적용이 된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일단 뭐 플레이어를 받고 그리고 이벨류에이션은 그럼 뭐에서 하느냐를 본 건데 이건 일단 왼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비디오 글루에서 가지고 온 다각형은 아니고
이제 다른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실제로 제안한 애들도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각형을 그린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얘는 사실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에서도 요즘 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뭐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런 태스크와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기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비디오 글루에서는 태스크는 요 세 가지를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세 가지를 했습니다. 액션 레코그니션,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즌. 이제 뭐 액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냥 딱 몇 개의 클래스 중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고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이미지로 따지면 디텍션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가 주어지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동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동작 이런 식으로 다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파셜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그 디텍션이랑 합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만큼은 뭐 어떤 동작, 또 여기서 이만큼은 어떤 동작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다. 이제 바운딩 박스를 프로포즈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비디오 글루에서 그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는 이제 이런 멀티모달 테스트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트리벌 이제 비디오 뭐 텍스트를 주면은 비디오 코퍼스 여러 개 중에서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딱 찾는 거죠. 잘 찾는가. 캡셔닝, 뭐 비디오를 주면은 이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인지 랭귀지로 잘 제너레이션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고, 퀘스천 앤서링, 비디오랑 퀘스천을 같이 주면은 이제 앤서로 잘 대답을 하는가 이런 내용인데 아쉽게도 비디오 글루에서는 요 세 가지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태스크에 뭐 평가가 안 되고 있는가는 또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른 뭐 언마스크드 티처나 인턴 비디오 이런 애들의 이런 이제 논문들은 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못 하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디오 글루에서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디오 글루에서 제안한 다각형은 이런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다각형을 통해서 비디오 글루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색 다각형이 이제 익스퍼트 모델들의 결과고요. 익스퍼트 모델들이 각각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 딱 이 태스크에 대해서만 이제 구성이 되고 학습이 된 소타를 이렇게 찍어 본 거죠. 그리고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 아까 막 보여드린 뭐 비디오 MA, 인턴 비디오, VATT를 비롯해서 앞에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조차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랭귀지나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 같은 경우가 이 랭귀지 태스크랑 이미지 태스크에 각각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얘랑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얘랑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랭귀지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이미지조차도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이 익스퍼트를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는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디오 글루에서는 이제 세 가지 축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스크는 아까 세 가지 테스크 말씀드렸죠. 그리고 데이터셋. 이제 이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뭐 이 태스크는 뭐 어떤 데이터셋이 있고 이 태스크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어답테이션 방법,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를 엔드 투 엔드로 다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뭐 중간에 어떤 헤드를 달아가지고 거기만 학습할 것인가, 뭐 아니면은 로라 같은 방법도 있겠죠. 뭐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어답테이션을 하는데 이 어답테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세 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스크를 먼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레코그니션,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 스파셜 템포럴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멀티모달은 안 하고 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STAL이 이제 스파셜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이고 TAL이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 VC가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여기서 액션 레코그니션인 거죠. 그래서 요 얘네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액션 레코그니션 부터 보면은 키네틱스 400이랑 모멘트스 인 타임은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조금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냥 적용해도 괜찮은 데이터셋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액션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아서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 비디오에서 프레임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냥 보여드려도 사람들도 아, 뭐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비디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썸띵 썸띵이랑 다이빙 48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모션이 다이나믹하다. 그러니까 좀 모션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피어런스만 봐서는 여기는 지금 어피어런스라고 써 있죠. 어피어런스만 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에요. 실제로 이 다이빙 48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데이터가 있냐면은 이 다이빙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 다이빙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물이 있고 위에 이렇게 그 널빤지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뿅 하고 뛰어내려요. 근데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막 뭐 공중제비를 돌거나 뭐 별의별 이제 그 예술적인 동작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공중제비를 몇 번 돌았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쉐 쉐레 셔레이드라고 있나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30초까지 긴 비디오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롱클립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디오 글루에서 잘한 거는 사실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액션 레코그니션이다라고 퉁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셋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정말 다른 태스크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양상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뭔가 양상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또 구분을 해놨다라는 거고, 이제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은 액티비티넷 V3라고 V 이제 1.3라고 하는 논문이고, 아예 그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STAL 같은 경우는 AVA에 많이 이제 그 이벨루에이션을 하는데 AVA에다가 키네틱스 데이터셋을 또 섞어가지고 좀 더 방대하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답테이션 메서드를 볼 건데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가 이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이 실제로 태스크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태스크를 위한 헤드를 여기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여기는 비디오 프레임 패치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T 곱하기 G 곱하기 G개의 패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G는 이제 뭐 요즘 224 같은 경우 16 바이 16 프레임으로 하면은 14 곱하기 14개의 패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14, 14가 되는 거죠. T 같은 경우는 16 아니면 8을 많이 쓰더라고요. 16, 12, 8 이 정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패치들이 그냥 이제 그 보통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VIT 기반이고 이제 이 VIT에 T 곱하기 G 곱하기 G의 패치들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셀프 어텐션을 쭉 거쳐요. 쭉 거치고 나서 이 비디오 글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결국 마지막에 아웃풋 벡터 하나가 필요해요. 아웃풋 벡터 하나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 클래스가 400개다. 그러면은 400디멘션짜리 벡터 하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죠. 얘에다가 이제 뭐 소프트맥스를 하거나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얘네들을 다 그냥 이 마지막 단에 나와 있는 이 벡터들을 그냥 민 해가지고 없거든요. 민 한 다음에 이제 뭐 리니어 한번 거쳐가지고 뭐 400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비디오 글루에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클래스 토큰을 여기서 추가를 해요. 보통 클래스 토큰을 이제 VIT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함께 하잖아요. 클래스 토큰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VFM들의 이제 그 모델 셀렉션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 토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VFM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VFM 이 앞에 셀프 어텐션이 클래스 토큰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학습되거나 그 모른 상태로 이제 설계가 돼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피처 벡터에다가 클래스 토큰을 딱 옆에다 붙여가지고 크로스 어텐션을 한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클래스 토큰이 여기 그냥 뒤늦게 참여해가지고 어텐션을 한 번 더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토큰 위치에, 그러니까 이 클래스 토큰에 해당하는 이 어텐션 결과를 이제 리니어에 넣어가지고 이제 400디멘션짜리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어텐션 풀링이라고 합니다. 어텐션 풀링. 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민 풀링이 아니라 어텐션을 이용해서 풀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텐션 풀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가 붙어서 뭐 소프트 맥스를 하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진행이 되고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전체를 다 이제 프리즈를 열어놓고 언프리즈를 해놓고 이제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데 이 윗단만 프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프리즈가 됐기 때문에 이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정말 이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보고 어떤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기회조차 있는 거죠. 그냥 정말 얘네가 언슈퍼바이즈드 또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로 정말 피처 익스트랙션 능력을 잘 트레이닝을 이미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태스크를 위한 헤드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뭐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살짝 조금 특이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실사용 예를 좀 시나리오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요 그림의 수정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논문에서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얘가 요 방향이 아니라 이건 제가 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자한테. 이렇게 여기서 타겟이 나와야죠. 네. 아무튼 네. 여기서 타겟이 나와야 되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앞에랑 똑같긴 해요. 그러니까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이 프리즈 돼 있는 건 맞는데 이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 벡터만 활용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 보통 끝에 네 개를 쓴다라고 이 논문에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나온 피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줄 세워놓고 이렇게 줄을 먼저 세워놔요. 줄을 먼저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서 아까 클래스 토큰 있죠? 클래스 토큰이 이 앞단부터 들어가서 얘네랑 어텐션을 한번 해요. 얘네랑 어텐션을 한번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클래스 토큰 위치에 해당하는 뭔가가 나오겠죠? 어텐션 결과로. 그리고 이 결과를 이번에는 다음 레이어, 얘네는 이제 앞 레이어에서 어텐션을 한 결과가 아니라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온 놈이랑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한번 또 하고 얘가 이제 이 위치에 다시 연산이 돼서 이제 이 클래스 토큰 위치에 해당하는 애가 나올 테니까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이 피처랑 또 크로스 어텐션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타겟 토큰이 나오는 거죠. 뭔가 그 어텐션 이즈 얼뉴리에 대해 나오는 그 디코더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뭔가 휴리스틱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좀 앞단까지는 있었지만 이 뒷단에서는 뭔가 지워진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사실 뒤에 실제 결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프리즈 해놓고 이제 업데이트하지 않는 거는 똑같지만 성능은 더 좋아요, 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방법을 통해서 한 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이제 로우 랭크 어답터라고 해가지고 로라라고 많이 하죠. 로우 랭크 어답터라고 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아까처럼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프리즈 돼 있는 건 똑같은데 이 그러니까 프리즈 돼 있는 와중에 이 중간에 이 옆구리에다가 어떤 레지듀얼을 이제 브랜치를 하나 더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렇게 그 이제 더해지게끔 만들어 놓고 얘를
제로가 되도록 이니셜라이즈를 해놓고 학습을 하면은 처음 출발은 이제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이제 상태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파인 튜닝은 되겠죠.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는 그대로 뭔가 유지를 하고 존중을 한 상태에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한 효과, 엔드 투 엔드로 전체를 다 파인 튜닝을 한 효과를 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뭔가 forgetting이나 이런 이슈에서 굉장히 리던던트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방법까지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이 네 가지 어답테이션 태스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조금 이 비디오 글루에서 이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실제로 갖다 쓰는 시나리오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것 같다. 뭔가 어떻게 하면은 태스크를 심플하게 잘 이벨류에이트 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이런 실제로 이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갖다 쓰고 싶은데 그때 그 사람들이 택할 만한 방법을 잘 이제 셀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이제 통해서 어답테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태스크 헤드들이 조금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뭐 액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이 타우가 이제 클래스 토큰 그러니까 중간에 합류한 클래스 토큰이고요. 얘가 이제 피처랑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한번 거치고 그냥 바로 프로버빌리티가 나오는 심플한 구조죠. 그리고 이제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비디오가 있으면은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까 전에 한 8에서 16개의 프레임밖에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액션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 엄청 길어요, 비디오가. 그래서 이 비디오를 쭉 다 자르는 거죠. 이렇게 8에서 10, 뭐 8이라고 하죠. 8 이렇게 단위로 자르면은 여기마다 벡터가 피처 벡터가 여러 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구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피처 벡터가 T 곱하기 G 곱하기 G개의 피처가 나오거든요. 패치당 하나의 피처가. 이 상태에서 풀링을 안 하고 써먹자라는 게 이 비디오 글루에서의 세팅이기 때문에 이 T 곱하기 G 곱하기 G를 다 쓰기에는 엄청 너무 용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그냥 민 해버려요. 민한 결과를 이제 이 8개 프레임당 하나씩 뽑을 수 있겠죠. 하나씩 쭉 뽑고 이 쭉 뽑은 하나씩의 벡터들을 이 그래프 기반 이제 G타드라고 하는 몇 년 전에 나온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기반 이제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어요. 이 논문 자체도 이 앞단에 피처 익스트랙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피처 익스트랙터 단을 요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해가지고 이제 이 G타드를 썼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요거 얘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분명히 이거 얘네들 다 민해가지고 벡터 하나 얻었다고 했는데 이 C 같은 경우는 지금 피처 벡터가 4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끝에 4개의 단의 피처 벡터를 뽑아가지고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뭐 마지막만 쓴다 그러면은 뭐 D랑 다를 게 없고 이 앞에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논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자한테 따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얻은 고급 정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서 민하고 그러면은 벡터가 하나 나오죠. 여기서 민하고 여기서 민하고 뭐 여기서 민하면 벡터가 4개가 나오죠. 마지막 4개 레이어를 썼으면은 얘는 그냥 컨캣해서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컨캣해서 이렇게 길게 된 상태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스파쇼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그림이 상당히 익숙한 그림이죠. 얘 같은 경우는 페스터 RCNN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비디오로부터 그냥 각 프레임에 사람을 디텍트를 먼저 해요. 그냥 페스트 RCN으로. 얘는 사실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이 피처 벡터를 잘 뽑는다고 해서 이 디텍션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페스터 RCNN의 능력이니까. 그러고 이렇게 디텍트를 한 놈을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의 한 서브셋이에요. 근데
뭔가 여기서는 일단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이다라고 하는 그 섹션으로 이제 여기서는 포함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분야의 논문들이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좀 그래도 뭔가 비디오계의 글루를 만들겠다. 비디오의 어떤 이밸류에이션의 지평을 열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여기서는 좀 개발이라도 해가지고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뭔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기 전에 그 파인 튜닝 방법 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어떻게 했냐 뭐 데이터셋별로 이런 내용인데 그냥 뭐 참고하시라고 넣어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어규멘테이션 어떻게 했는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보통 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면은 엔드 투 엔드로 쭉 파인 튜닝을 다 한 경우는 이제 어 대부분의 경우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이 좋죠. 그 엔드 투 엔드가 지금 TAL이 그 성능이 지금 리포트가 안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TAL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다란 비디오에서 그 피처 벡터 하나하나 다 뽑아가지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를 언프리즈하고 하는 게 도저히 이제 메모리상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 프리즈 돼 있는 앞에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로부터 피처 익스트랙트 다 해놓고 거기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코카가 조금 소타를 찍고 있고 썸띵 같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모션이 중요한 애들, 모션이 중요한 이제 데이터셋이나 아니면은 샤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 롱비디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은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이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냥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적용만 하면 다 끝나는 문제 아니냐. 뭐 요즘 막 GPT-4 이런 애들 잘하던데 이게 항상 맞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이제 앞단을 프리즈하고 뒷단 딱 한 레이어만 이제 한 경우는 더더욱 이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장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단을 이제 그 앞단을 이미지로 학습을 한 놈들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다이빙 48이나 썸띵 같은 경우는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앞서고 있고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에 키네틱이나 MIT 같은 어떤 어피어런스 기반 모델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더 보이고 있다. 이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보다 그럼 왜 좋냐? 좋을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데이터가 더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됐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렇게 이건데 이제 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 레이어만 이렇게 학습을 한 놈보다 똑같이 프리즈 해가지고 이제 피처를 뽑아가지고 쓴 건 맞지만 이제 레이어 한 4개 정도 뽑아서 쓴 게 성능이 훨씬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프리즈 된 건 똑같은데 그냥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피처를 갖다 썼느냐의 차이인데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로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성능이 앞에랑 비교했을 때 살짝 더 좋네요. 네. 그래서 로라 같은 경우도 성능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렇듯이 이제 어피어런스가 중요한 애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이제 좀 썸띵이나 다이빙 48 이런 애들에 대해서 그래도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그 선전을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디오 글루에서 이제 VGS 비디오 글루 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그 매트릭을 얘네가 제안을 하긴 하는데 사실 좀 너무 나이브했어요. 너무 나이브해가지고 얘네가 제안할 뭔가 뭐라도 제안해야 되니까 한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이거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 그래도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제 스코어들이 있었죠. 아까 보면은 뭐 MAP나 막 이런 지금 대부분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나 뭐 이제 뭐 어큐러시나 이런 애들 이런 단위로 이제 그 점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 이제 높은 게 좋죠. 높은 게 좋은 애들인데 높은 게 좋은 애들이니까 좀 이거를
웨이티드 썸을 한 거예요. 그냥 나이브하게 이 스코어들을 그냥 합을 해버린 거죠. 에버리지 뭐 프리시전이든 뭐든 그냥 합을 해버리는데 이 웨이트에다가 뭘 하냐면은 이제 좀 이 플롭스에 좀 반비례한 그러니까 연산량 그러니까 컴플렉시티나 뭐 연산량이 많으면은 그래도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사실 코스트도 더 많이 잡아먹는 면이 있으니까 그에 반비례하는 그런 그냥 웨이트를 썸을 그 곱해가지고 썸을 한 건데 얘에 따르면은 이제 VATT가 얘네들 중에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이 논문에는 좀 잘했다 싶은 점도 있고 좀 비판하고 싶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 싶은 점은 사실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 태스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논문 한번 그냥 읽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 먼저 읽고 출발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그 연구자들에게 좋은 스타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답테이션 메소드들을 네 가지를 제안을 했죠. 그래서 뭔가 리얼 유스 케이스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한 뭔가 좋은 뭔가 어답테이션 메서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메서드들에 대해서 사실 다른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엔드 투 엔드랑 그냥 리니어 프로빙 정도 이것도 리니어 프로빙도 막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어블레이션 스터디 느낌으로 살짝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했다라는 점이 좀 잘 됐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과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좀 비교를 했다. 그래서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그냥 적용만 한다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이 벌써 강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같이 얘기를 해줬다라는 점이 좀 좋은 점인 것 같고 사실 단점은 멀티모달 테스트가 없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트리버리라든지 뭐 캡셔닝이라든지 Q&A 이런 애들이 좀 같이 있었으면은 요즘 또 멀티모달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멀티모달에 대한 얘기를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게 없었어요. 민플링 리니어 프로빙. 그러니까 그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쭉 하고 피처가 아까 전에 TGG계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TGG계를 보통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민 한 다음에 그냥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우는 거예요. 좀 이런 심플한 방법도 같이 소개를 해야지 사실 뭔가 그 너무 실제 유즈 케이스에만 좀 집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같이 좀 그 논문에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STAL 같은 경우는 그걸 썼죠. 페스트 RCNN을 썼죠. 그래서 뭔가 실제로 이 태스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좀 그런 세팅에서 진행이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그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파이토치 코드가 없어요. 텐서플로우로 다 공개가 돼 있고 신기하더라고요. 이 앞에 그 비교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얘네 뭐 지금 플레이어들 얘 어디 갔죠? 이 플레이어들 얘네들 다 파이토치로 공개된 코드인데 굳이 열심히 이제 텐서플로우를 써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아쉽고 그래서 파이토치 코드는 공개할 생각 없냐 해가지고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VGS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VGS 스코어 같은 경우는 살짝 너무 나이브했다. 근데 뭔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